순직이란 업무 중 사망하는 경우이고, 계급이 있는 직업의 경우 특진을 하거나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걸 말한다. 보통 경찰, 소방관, 군인 같은 직업군에서 순직하는 경우가 많고, 순직한 사람들의 가족들은 감히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의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명탐정 코난은 만화 특성상 경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순직한 경찰들 역시 꽤나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탐정 코난에서 순직한 경찰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코난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라던가 방화 사건 같은 게 많이 일어나서 수많은 경찰들이 죽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인물들을 제가 다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오늘은 명탐정 코너에서 언급이 됐던 경찰들 중 순직한 경찰들만 알아보는 걸로 하죠. 명탐정 코너에서 순직한 첫 번째 경찰은 사토 마사요시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사토 미야코, 한국어로는 오영사의 아버지 되는 사람으로, 오영사가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신 경찰이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친구가 은행 강도 사건의 범인이란 걸 알아채고는 그를 체포하러 갔고, 친구를 경찰서로 연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전과자가 될 자신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도로로 뛰어들어 버리죠. 하지만 그 친구를 사토 마사요시가 저지를 했고, 그 때문에 마사요시가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마사요시의 친구는 그 광경을 보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고, 마사요시는 도망가는 범인에게 자수해 라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은 범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죠. 교통사고를 당한 오영사의 아버지는 어린 오영사에게 유품으로 수갑을 줬고, 이후 오영사는 부적처럼 아버지의 수갑을 들고 다니게 됐죠. 이후에 이 수갑을 신영사에게 빌려주게 되는데, 신영사는 살려면 그 수갑을 끊어야 함에도 오영사에게 소중한 수갑이란 걸 알고 끊지 못하는 로맨틱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오영사의 아버지는 꽤 젊은 나이에 순직하셨었는데, 작품에서는 이 오영사의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오영사와 오영사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생활을 이겨내고 아버지처럼 형사가 된 오영사를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두 번째로 순직한 경찰은 마츠다 진페이, 한국어로는 송보인이라는 형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형사님도 오영사와 관련 있는 형사님이신데, 뭔가 오영사랑 연관되면 다 순직한 느낌이 드네요. 어쩌면 코난 완결 나기 전에 신형사도 순직할 수도 있겠. 아무튼 이 마츠다라는 형사님은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고, 명탐정 코난을 조금이라도 본 분들이라면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이 형사님은 명탐정 코난에서 명작 에피소드를 꼽으라고 하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에피소드인 흔들리는 경시청 1200만 명의 인질이라는 에피소드에서 거의 주인공급으로 나왔던 형사님이죠. 이 에피소드는 현재의 사건과 7년 전 사건, 그리고 3년 전 사건, 이 세 개의 사건을 교차하며 보여준 에피소드인데, 3년 전 사건에서 순직한 형사님이 바로 이 마츠다 진페이라는 형사님입니다. 이 마츠다 형사님은 7년 전 사건에서 친구를 잃었고, 그 친구를 앗아간 폭탄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날뛰다가 오영사가 있는 도쿄의 수사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도쿄의 수사과로 온 마츠다는 오영사와 함께 일을 하다가 친구를 죽인 테러범이 보낸 협박 패스를 받게 되고, 테러범이 말한 장소로 가서 폭탄을 해제하다가 테러범의 개수작 때문에 결국 폭탄과 함께 산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순직하시면서 오영사님에게 당신을 꽤 좋아했어 라는 아련한 문자를 남겼고, 이런 모습 때문에 오영사는 한동안 마츠다를 못 잊기도 했죠. 이런 엄청난 임팩트를 남긴 마츠다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기억됐고, 독자들은 마츠다가 재출연하기를 원해왔습니다. 작가님께서 그런 바람을 들었는지 추후에 마츠다가 암으로 토로한 남자와 경찰학교 동기였다 라는 설정이 추가되며, 경찰학교라는 스피노프 만화에서 마츠다가 다시 등장하게 되죠. 다음 세 번째로 순직한 경찰은 하기와라 켄지, 한국어로는 하기완이라는 인물입니다. 앞서 흔들리는 경시청 에피소드가 7년 전 사건과 3년 전 사건, 그리고 현재의 사건이 교차된다고 말했었는데, 7년 전의 사건에서 순직한 형사가 이 하기와라라는 형사입니다. 하기와라는 7년 전 사건에서 마츠다와 함께 폭탄 해제를 하게 되는데, 테러범의 개수작으로 인해 순직해버린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사실 마츠다와는 다르게 하기와라는 원작에서 그렇게 언급이 없었고, 애니에서만 얼굴을 비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언급이 없다가 아무로 토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며, 하기와라도 이 아무로 토로와 함께 경찰학교 동기였다 라는 설정이 추가됩니다. 그 설정이 추가됨으로써 하기와라는 추가적인 설정도 등장했는데, 머리가 똑똑하면서 재치가 있는데 그걸 여자애들 꼬실 때만 쓴다 라는 여미새 설정이 추가됐었죠. 그래서 경찰학교 때도 여자애들이 점심 같이 먹을래?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질문에 바로 좋다고 대답하는 장면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경찰학교 에피소드에서 교관을 구할 때라던가 할로윈의 신부에서 시니치와 란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재치를 발휘하여 도움을 주는 걸 보면 여미새이긴 하지만 착하고 똑똑한 여미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추후에 하기와라 치아야라는 하기와라의 친누나도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 관해서는 언젠가 또 설명하도록 하죠. 다음 네 번째로 순직한 경찰은 다테 와타루, 한국어로는 태영선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목숨을 건 연애중개라는 에피소드에서 처음 등장했었습니다. 이 인물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형사, 일본어로는 타카기 와타루라는 인물과 이름이 같죠. 이 이름이 같은 것 덕분에 다테는 신형사를 데리고 다니며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다테는 신형사를 데리고 다니며 수사를 하다가 퇴근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다테가 교통사고를 당해버립니다. 다테는 죽어가는 상황에서 신형사에게 어떤 수첩을 맡기게 됐고, 신형사는 그 수첩에 반지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신형사는 처음엔 이 의미를 몰랐지만 추후에 다테에게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아내고는 다테가 그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신형사는 휴가를 내고 그 여자친구에게 찾아가려고 했지만 납치를 당하게 되면서 목숨을 건 연애중개라는 에피소드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아마 이 에피소드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미 다테의 여자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였고, 여자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도 다테 형사의 죽음 때문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마지막에 오형사와 코난의 활약 덕분에 신형사가 구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슬픈 에피소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에피소드 마지막엔 오형사와 신형사가 다테의 묘에 찾아가게 되는데, 이 묘에 누군가가 먼저 왔다는 걸 알아차리죠. 이 묘에 먼저 찾아온 이는 다름 아닌 아무로 토오루라는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로 토오루와 연관된 다테라는 남자는
히로미치는 앞서 나왔던 마치다와 하기하라처럼 아무로 토오루와 경찰학교 동기였다 라는 설정이 추가되며 경찰학교라는 스피노프 만화에 재출연하게 됐습니다. 이 경찰학교라는 만화와 원작 명탐정 코너에서 나온 거에 따르면 아무로 토오루가 경찰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이었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다테란 인물이었다고 하네요. 뭔가 생김새만 보면 두뇌 캐릭이라기보다는 행동파일 것 같은데 좀 의외였습니다. 다음 5번째로 순직한 경찰은 모로우시 히로미치, 한국어로는 천영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주홍색 시리즈라는 에피소드에서 처음 언급이 되고 사이가 나쁜 걸즈밴드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인물은 사실 검은 조직에 속해 있던 인물로 코드네임은 스카치를 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조직에서 활동할 당시 아카이 슈이치, 아무로 토오루와 함께 활동을 했었죠. 하지만 진짜 검은 조직의 인물이었다면 제가 순직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안 해드렸을 겁니다. 이 인물은 사실 아무로 토오루, 아니 후루야 레이와 함께 공항경찰에서 검은 조직에 심어놓은 스파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히로미치라는 인물은 조직 활동을 하던 중 자신의 신분이 공항경찰이라는 것이 들켜버렸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로미치를 쫓은 인물이 다름 아닌 FBI에서 조직에 심어놓은 스파이인 아카이 슈이치였고, 아카이 슈이치는 이 히로미치를 구해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히로미치와 슈이치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히로미치는 자신이 들켜버리면 자신과 연관된 모두가 죽을 거라고 판단해서 자신의 정보가 담긴 휴대폰과 함께 자신의 심장을 쏴버리며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히로미치와 아카이 슈이치에게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히로미치의 동료였던 후루야 레이였고, 이 사건 이후로 레이는 아카이 슈이치를 극도로 혐오하게 됐죠. 이렇게 퇴장을 너무나 빠르게 했던 히로미치라는 인물은 나중에 공명이라는 형사를 통해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이 공명 형사의 이름은 모로우시 타카키인데 히로미치와 성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둘은 형제였고, 공명 형사는 자신의 동생의 행방을 알기 위해 조사를 하던 중 결국 자신의 동생이 죽을 맞이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본편에서 히로미치는 레이와 슈이치의 갈등에 대한 원인으로 등장을 한 뒤 퇴장을 했고, 마츠다, 하기와라, 다테와 함께 경찰학교라는 스피노프 만화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경찰학교의 묘사를 보면 히로미치는 후레 레이와 이미 친한 관계처럼 나오는데, 원작에서도 레이와 히로미치는 학생 시절부터 친했다는 것처럼 언급이 됩니다. 다음 6번째로 순직한 경찰은 모리무라라는 형사입니다. 이 인물은 레디피 연쇄살인 사건에서 등장을 했던 인물인데, 살인범을 추격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작품 내에서 언급을 들어보면 거의 하루 종일 일하시는 골롬보 반장님, 일본어로는 메구레 경보에게 형사의 기본을 알려주신 분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도 그렇고 다테랑 오 형사의 아빠도 유능한 형사였는데 겁나 허무하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보면 형사들은 살인사건을 조심할 게 아니라 차를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7번째와 8번째로 순직하신 분들은 같은 에피소드에서 순직하신 인물이신데, 표적은 경시청 교통부 라는 에피소드에서 순직하신 모모사키 토코와 야기 시오리라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범인을 제압하거나 범인을 검거할 수 있으셨는데 범인의 반격 때문에 억울하게 순직하신 분들이시죠. 이분들의 다음으로 치바 형사님의 연인인 나이코 순경도 살해당할 뻔했지만 치바 형사님과 코난의 활약 덕분에 살아나게 되죠. 이렇게 8명 정도가 코나에서 순직하신 형사님들이신데, 절반이 아무로 토오루, 즉 후레아레의 친구들이네요. 이게 참 형사님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게 사실이라 경찰학교에 같이 나온 동기가 순직하는 경우도 덜어 있겠지만, 자신과 가장 친했던 경찰학교의 동기 4명이 다 순직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레아레의 슬픔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도 없고, 이 인물이 얼마나 외로울지도 상상조차 안 되네요. 물론 후레아레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했던 모든 인물들이 순직했을 때 주변 인물들이 느꼈을 감정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순직이라는 슬픈 일은 만화에서만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죠. 제가 집구석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